노동자 많고 불법 체류자 많고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범죄가 많은 곳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 개념으로 이 라빌레트를 만들면서 거기가 이제 도시가 살아난 그런 개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그래서 뭐 이주노동자를 쫓아낸 격도 됐지만 어쨌든 그런 그 새로운 지역재생 이런 개념으로도 성공 케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중심부에서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고 지하철역 자체가 라빌레트 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을 넘어선 체험 복합 단지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 프로그램은 뭐 익스플로러가 있어서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관, 해양관, 환경관, 뭐 자동차관, 항공, 에너지 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스펙타클로서 이 제워드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런 특수 영화를 다 이렇게 3D 뭐 이런 영화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많은 생생한 자료를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외 전시가 있는데 그게 옥외 전시가 이제 공원으로 돼 있어서 프랑스 해군 잠수함에 이렇게 들어가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스테데장팡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위한 전시 공간이 굉장히 큰 면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어린이 과학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관 내부 뭐 이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분수도 있고 뭐 물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간으로 돼 있고 이 스테데장펑을 보시면은 아까 인터넷 됐었는데요. 이게 왜 제가 스테데장펑을 여기 있다.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옛날에 스테데장팡은 3살, 4살, 5살, 7살까지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2개의 나이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린아이들이 정말 비옷 입고 들어가서 모든 걸 체험하는 이런 교육으로 돼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컸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 과학관이 상설전이 완전히 탈바꿈을 한 거죠. 그래서 5살, 12살로 이게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 바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스튜디오, TV 스튜디오, 그다음에 뭐 여기는 가든이고요. 정원. 그래서 이거 정원은 이제 식물학을 배우는 거고요. 주도는 이제 물놀이, 뭐 물장난 뭐 이래가지고 물을 통한 여러 가지 과학을 배우고, 유진네는 공장이란 뜻인데 공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르코 바디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여기는 바로 바디에 대한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전거를 탔고 뭐 카메라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바디 공간을 하나로 해서 거기서는 체험을 하는, 그러니까 바디에 대한 모든 느낌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고 다운이 됐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그래서 어린이 과학관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저는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관리 운영 정책 보면 뭐 이사회가 있고 라빌레트 기업 재단이 그러니까 기업 재단의 형태로 그러니까 법인화로 돼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예산은 프랑스 정부하고 파리시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스폰서에 참여를 하고 그러나 예산의 78%를 전부 다 정부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입장료 수입도 대단할 텐데요. 이게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짐작하시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이 이익이 날까요? 절대로 루브르 박물관도 이익이 안 나거든요. 거기는 700만 명이 오는데도, 그러니까 700만 명이 아니죠. 거기도 하여튼 세계 최고로 많이 오는데 1년에 입장료 수익만 700억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2,400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나 운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학관 그러면은 너무나 이런 대중화를 생각해서 이 스탠다드를 너무 이렇게 낮게 잡아 버리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어린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중을 위한 것은 나름대로 연령별을 하면서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전문성을 다 유지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라빌레트의 과학 전문가가 굉장히 대거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관람객이 뭐 어린애건 노인이건 어쨌든 숫자만 확보하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발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여름에 그 야외 그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휴식 공간으로 찾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영화 관람료는 없고요.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의자를 빌리는 게 한 뭐 7,000원, 6,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하나 빌리는 값을 내고 영화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라빌레트도 여러분 다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의 이 아르스 엘렉트로니카는 별로 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역시. 그럼 아무도 안 가보신 거죠? 그럼 제가 이제 훨씬 더 좀 부담 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제 2번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게 미디어 아트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예술과 테크놀로지 결합을 굉장히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라고 할 경우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모든 예술 활동인데요. 그게 굉장히 과학자들 생각하고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들이 계속 저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디어 아트의 그 최대 축제라고 하는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센터는 오스트리아 린츠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11만 명 그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유럽 가보면서 이렇게 부티나는 도시는 또 처음 봤어요.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런 문화적 분위기가 좀 물씬 나는 그런 곳인데요. 인구가 1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대한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도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뉴브강에 있는데요. 다뉴브강가로 문화시설들이 아주 멋진 건축 시설로 돼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도시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도 있는데 그 자연사 박물관도 정말 멋져요. 아주 굉장히 큰 성을 개조를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왜 그 여행 상품으로 이걸 해볼 만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굉장히 조용하고 너무너무 도시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제 다뉴브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문화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도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방문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퓨처 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랩이라고 해서
이 미디어 아트에서 아티스트하고 엔지니어하고 이 과학자하고 어떤 그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데가 퓨처랩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디어 아트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퓨처랩의 운영 방안 여기에 그 어떻게 돈 벌었는지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갔고, 두 번째 간 거는 이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참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79년에 처음으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이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션을 보면은 미디어 작품 전시를 통해서 린츠 시민들이 정보 사회의 필수적인 최첨단 디지털 미디어에 침식해지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미디어와 관련한 공공교육을 담당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목표에서 보시면 예술과 사회, 테크놀로지를 하나로 접목시킨 테크놀로지, 문화, 미디어 교육의 거점으로서의 미래형 미술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형 미술관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굉장히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퓨처랩처럼 생산 공간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시로 이렇게 그 공유를 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게 글자가 없어졌네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네, 글자 여기도 안 보이네요. 일단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전체적인 그 비전을 보시면은 예술, 기술, 사회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박물관 기능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물관은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파이오니어적인 미디어 아트의 컬렉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컬렉션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모토를 이용해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술과 과학이 결합한 사례라든가 또는 뭐 음향으로 어떤 인터랙티비티를 낸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그 사람들의 작품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박물관의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굉장히 공동 사업을 한다든가 학술기관과의 R&D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그 영역을 확대해서 디자인과 인터랙티비티, 컨텐츠 간의 화합을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그 수상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페스티벌 기간에 이것을 상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세계에서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그 제안자들에게 갈라쇼를 하는데요. 제가 그 갈라쇼를 가봤더니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시간을 갈라쇼를 하는데 이 수상자들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이게 어떻게 되고 그 프로세스와 그리고 그것의 산업적 효과 이런 것들을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작품 설명회를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프리 제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상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스티벌이 있어서 이 전시 기간 페스티벌이 한 5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미디어 아트와 관련한 페스티벌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그 다음에 새로운 퓨처랩을 통한 새로운 그 전시관, 그 다음에 이 프리 제도, 그 다음에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를 주도하고 있고, 해외 기관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스티벌을 통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꼭대기가 굉장히 전방이 좋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게 식당이 있는데요. 바로 다뉴브강이 이 아래로 보여서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제 전시 공간이 이 정도에 있고, 이벤트 광장이 있고, 세미나 컨퍼런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R&D 공간으로서 퓨처랩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과학관에서 그 특징을 본다면은요, 저는 이 R&D 기능을 포함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과학관이 전시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시를 통한 교육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연구 기능을 가질 것이냐라는